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미국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일요일 아침 6시 16분이네요. 요즘 들어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잠도 조금 다시 줄어드는 것 같고 오래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배당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제가 생각하는 배당주는 어떤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죠. 그런 의견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인베스팅 계좌, 지금 적립식으로 하는 계좌에서 일단 제가 배당주를 어떤 걸 가지고 있나 한번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근데 저도 이거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포트폴리오 구성된 걸 보니까 생각보다 배당주를 제가 종목도 많고 어느 정도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 자산 구성 말고 배당 구성으로 했을 때 배당을 어떤 걸 받고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VZ 버라이즌 하나 있고 LMT, 로키드 마틴, 그다음 JP 모건, VNQ에서 미국 리츠주 모아놓은 ETF 상품, SLG는 맨하튼에 있는 이제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 리츠입니다. 이 기업 여기 있고, 그 다음에 HYG는 정크본드 중심으로 모여있는 매월 월배당 ETF. 그리고 뭐 애플은 사실 배당주는 아니고 그냥 VYMI는 전 세계, 미국을 제한 전 세계에 있는 배당주들을 모아놓은 상품이에요. 이렇게 또 갖고 있어요. 이 정도로 몇 개입니까? 3개, 4개, 5, 6, 7개 정도 종목을 제가 배당 관련된 주식과 ETF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배당주라고 생각하는 저만의 기준은 물론 금액의 크기도 있겠지만 사실 배당률에 대해서 저는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편이고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투자 배당률은 시가 배당률이니까 조금 낮게 나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좀 낮긴 하죠. 배당률 뭐 4%, 뭐 SLG 같은 경우에는 6.65인데 이거 세전으로 치면 7%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뭐 2.3, 2.56 사실 배당주라고 하기엔 조금 아쉽죠. 2.53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5%가 넘었거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땐 사실 여기다 돈을 넣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출을 갚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는 거는 이거 배당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익까지 감안했을 때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추가적인 차익 요소를 노려서 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자산 구성에서도 뭐 배당주만 다 합하면 제 생각에는 한 못해도 20%는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주로 갖고 있는 성장주라던가 뭐 무배당 관련된 주식들도 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주를 갖게 되면 이익이 하는 것보다 배당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배당주.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배당주는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은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저도 물론 지금 뭐 테슬라라던가 뭐 구글 같이 배당을 안 주는 주식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뭐 BCG 매트릭스였나요? 뭐 처음에 뭐 문제야 스타 있고 뭐 캐시카우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중 가면 어쨌든 배당을 지급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주에 우리가 먼저 그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아마 은퇴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왜냐하면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배당주를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이 와중에 뭐 파이어족 같은 분들도 배당주에 계속 투자를 함으로써 월급만큼 받게 된다면 나는 회사를 은퇴하겠다, 이런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둔 사람들도 이제 뭐 배당주를 투자하게 되겠죠.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보다는 세 번째 이유인데, 저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 보통 스노우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고 그리고 수익이 나면은 거기서 이제 복리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생각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목표로 이제 배당주를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배당을 받게 되는 이제 금액 자체가 117만 원, 세후 117만 원이거든요. 연. 그럼 120만 원인데, 120만 원이면 제가 지금 원래 제 채널의 목적 자체는 적립식으로 월 100만 원씩 넣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켜지고 있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좀 무분별하게 많이 넣고 있는데, 그게 지켜졌다는 감안하에 1일부터 12월까지 100만 원씩 넣으면은 그만큼 또 1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3월, 한 개월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쌓이고 나면은 나중에 뭐 배당 자체가 240만 원이 되면 뭐 그만큼 또 100만 원 한 번 더 넣기 때문에 14개월치에 대해서 적립식으로 더 넣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노우볼 효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런 배당주를 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한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다면, 요즘에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저희 이제 코로나 2020년도에 터졌을 때 이제 동아량이 급격하게 이제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그 가치가,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 환율 자체가 1,300원이었을 거예요. 1,300원, 1,309원인가? 어쨌든 1,300원대인데, 그때 당시 이제 1,100원이었을까요? 1,100원, 1,200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환전을 했을 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100만 원을 했는데 900달러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100만 원. 근데 지금은 800 초반인가요? 800 초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100달러면 한 1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해를 보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120만 원인데, 물론 여기 뒤에 있는 예상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상이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120만 원을 그냥 우리 그냥 120만 원을 세후 120만 원인데, 그냥 이거 12개월로 나누면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어느 정도 상쇄해 주는 거죠. 물론 그 전제는 내가 받은 배당금 자체를 다시 재투자를 한다라는 거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배당을 받는 족족 지정된 계좌에 바로 이체를 시켜버리시는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누리시기는 어렵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을 지속적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차손, 지금과 같이 환율이 올랐을 때 환차손을 이제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장점이 저는 있다고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배당이 이제 들어오면 저는 이제 월마다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파이프라인을 구축 중이에요. 이제 주식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주식들은 2월 달부터 해서 3개월 단위로 지급해주는 버라이즌 같은 주식도 있고, 뭐 이제 로키드 마틴은 3월, 그리고 JP 모건은 1월 기점으로 해서 3개월마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다 합하면 3개월마다 주고 하면은 이제 2580
이런 식도 뭐 있겠지만 258 11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빠짐없이 이제 매월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월 10만 원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냥 산술 평균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어쨌든 제 기본급에서 10만 원씩 더 제 계좌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갖는 안정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본급 자체가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근로소득이 좀 낮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뭐 연봉 협상을 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로소득은 내가 마음대로 더 받고 싶어요 해서 의지대로 이제 돈을 더 받고 말고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주는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투자를 더 한다면 1월 달부터 시작하는 14, 7, 10 아니면 258, 11, 369, 12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이때는 더 받고 싶어 해서 투자에 따라서 이제 배당 투자에 따라서 돈을 그때는 더 받을 수 있고 뭐 현금 파이프라인을 제 마음대로 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군가는 어쨌든 그 분기마다 시작되는 월이 다르지만 지금 세 가지 종류처럼 어느 분들은 뭐 1월달, 4월달, 7월, 10월달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369, 12, 147, 10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에 돈을 써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배당주를 더 하면 어쨌든 배당이 들어옴으로써 그때에 가질 수 있는 안정감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장점이 또 있는데 이제 트레이딩 하면 사실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당주 자체를 좀 혐오하시는 것 같아요. 혐오라기보다는 조금 한심하다? 굳이 저렇게 할 바에는 예적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개개인 분들이 내가 뭐 트레이딩을 진짜 잘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스캘핑을 하든 그러니까 단타를 치든 뭐를 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몇백만 원, 100만 원, 못해도 100만 원, 200만 원씩 막 먹고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을 하고 그러면은 배당주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제 사고 팔고 하는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트레이딩 고자 그러니까 저같이 트레이딩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배당주는 참 매력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내가 손해를 안 보고도 정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배당이 들어오면서 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트레이딩보다도 더 매력적인 주식이나 뭐 ETF 상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배당주를 이제 틀 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너가 은퇴를 할 것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성장주 하다못해 테슬라라던가 구글 같이 뭐 배당은 지금 안 주지만 아니면 IPO 상장을 해서 지금 뭐 유지된 뭐 팔란티어라던가 뭐 하다못해 뭐 에어비앤비 아니면 저번에 LICY 리튬 배터리 같은 거 이제 하는 이제 신생 업체들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 신생 업체들을 투자해도 어쨌든 그 기업들은 모든 기업들은 신생이었다가 다 무르익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정착이 되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배당을 어쨌든 실시하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때 가서 너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그런 기업들이 배당을 주니까 지금은 젊었을 때는 그냥 성장주 위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아니 신생주, 신생기업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것도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이제 무르익기 전에 기업들은 망할지 안 망할지 우리가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전통적인 주식들, 이런 전통주들, 가치주들 이런 거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이제 배당주들을 추천을 드리자면 이런 기업들, 지금 제가 이제 배당금 순으로 나열한 기업들을 좀 추천을 뭐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산업재 금융주들 이런 것들도 많고,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과연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살아남을까라는 이런 의구심, 걱정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뭐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얘기하잖아요. 이제 머스크가 이제 언젠간 상장을 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스타링크가 되면 위성에서 이제 쏴주기 때문에 뭐 크라운 캐슬이나 뭐 AMT 같은 아메리칸 타워 같은 거에서 통해서 5G에서 통신하는 그런 회사들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위성에서 바로 통신을 쏴주는데 굳이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통신 리치도 필요 없고. 근데 저는 섹터가 아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타링크를 좋아하는 쓰게 되는 국가와 이제 기존의 이제 통신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과의 시장 섹터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근데 그거는 아무도 사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JP 모건도 지금은 뭐 이게 지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이랬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데, 지금 예전에 봤으면은 뭐 투자 배당률이 아마 얼마 볼까요? 지금 세전으로 좀 느리네요. 세전은 3.28이네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뭐 아마 3점 후반대까지 갔을 거예요. 세전으로.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배당주긴 한데, 이게 나중 가면은 망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2008년대 리먼 브라더스, 그때도 그 기업도 배당을 줬을 거고, 그 인베스트 뱅킹도. 근데 망했잖아요. 그 회사도. 그럼 거대 그냥 투자은행도 망했는데, 이런 기업들도 언젠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나는 기업보다도 뭐 고배당을 주는 그런 ETF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치면 VYMI 같은 것도 좋고, 뭐 이거에 대해서 미국만 하는 VYM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은 내가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아도 그 상품을 고르는 그 매니저, 펀드 매니저라고 할까요? 상품 매니저가 어쨌든 자기가 픽업해서 상품 비중을 정할 것이고, 아니 주식 투자 비중 얼로케이션을 정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위험은 어느 정도 덜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막 엄청난 극악으로 해서 투자 배당률이 높은 상품은 그렇게 딱히 없을 거예요. 물론 없다고는 제가 못하겠는 게, 우리 최근에 뭐 다른 유튜버분들이 뭐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QYLD라든가 JPI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가 배당률이 14.32%거든요. 세전 QYLD. 그리고 JPI는 JP모건 건데, 이것도 뭐 프리미엄 인컴이네요. 에쿼티에서 9.41%. 둘 다 엄청 높아요. 뭐 물론 이걸로 넣어도 되죠. 고배당 거 생각한다면, 다른 이런 주식들보다.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 QYLD, 모든 배당주들의 단점이라고 보면, 배당이 좋을수록 주가에 대한 안정성은 굉장히 저는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플렉슈에이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변동성 폭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구글이라던가 뭐 배당을 조금 주거나 안 주는 그런 잘 나가는 우량주, 블루칩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배당주들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들이 많고, 설령 배당을 많이 준다 해도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돈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는 물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되겠지만, 고배당 ETF나 주식을 사는 이유는 내가 정기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주가에 대한 변동폭 자체는 높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대신에 그런 안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높은 금액으로 계속 꽂힌다는 거는 큰 장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가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베스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자산 구성을 할 때도 섞어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그 우량주들은 어쨌든 우상향하는 것들을 섞어주고, 뭐 여기서 저는 안 좋아합니다만 QILD를 JPI도 그렇고 이런 거를 섞어주면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 자체를 뭐 테슬라나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거에서 메꿔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사실 전체적인 중요한 건 우리 총자산의 평가손익이고 총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익 실현.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땐 그렇게 섞어서 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성향 자체가 막 지나치게 이제 수익 자체가 튀어가지고 마이너스가 큰 거를 사실 저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JPI라던가 아니면 QILD 이런 거를 안 넣는 거고, 단적으로도 버라이즌도 한번 봐볼까요? 버라이즌이 얼마 전에 연중 최저가를 한번 찍었었어요. 52주 만에 최저가.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2020년도에 우리 그때 코로나가 발생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보다도 더 낮은 그런 주가를 기록했거든요. 지금 버라이즌인데 차트는 버라이즌인데 가격은 또 저렇게 나오네요. 아무튼 여기 있네요. 2020년도에 이제 이 금액이었는데, 아이고 49달러였는데 지금 44달러, 45달러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웃기잖아요. 웬만하면 이때가 최저가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또 바닥이 있었더라는 것도 사실 좀 어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주는 경기 방어주가 많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에서 이제 다른 것들 테크주들 여기서 엄청 떨어졌을 때 적당히 떨어진 거일 수 있어요. 그런 거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배당주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은퇴한 사람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차익 실현은 사실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내가 그 돈 넣은 만큼 해서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연금 없이도 이 자체가 사실 연금이지. 뭐 QILD 이런 거 넣으면은 뭐 세전 12% 13% 나오는데 뭐 내가 거기다 몇 억을 넣어 놓으면 뭐 어느 정도는 편하게 먹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고배당 주가의 흐름에 상관없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물론 이런 것도, 이런 플럭슈에이션도 필요 없이, 그런 의미에서는 배당주를 그런 분들한테는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배당주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한번 말씀을 지금 드렸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당주들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리얼티 인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까 얘기한 뭐 QILD, JPI 어느 순간부터 해상처럼 등장을 했더라고요. 유튜버들이 많이들 다뤄주는데 저는 안 땡기네요. 아무튼 한번 배당주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배당주를 어쨌든 자산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데 넣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목표치를 마지막으로 그것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최종 목표에서 보면 월 배당이 한 지금 시점 기준이죠. 언제 이 금액을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가 배당률 그러니까 550만 원이거든요. 이때까지 이게 연봉 550만 원이 늘어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엄청 큰 금액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매월 20만 원 550이면은 할까요? 매월
50만 원씩 45만 원씩 더 들어온다는 건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쏠쏠한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배당주를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배당 관련된 배당 정산 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